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사회를 맡은 오토데스크 김대욱입니다. 오토데스크 총판사인 SCK에서 주관하는 오토데스크 올인원 제조 패키지 퓨전 활용하기 웨비나 시리즈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이 제3탄 마지막인데요. 캠 솔루션 소개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퓨전 제조 패키지의 캠부터 오토데스크 프로덕트 캠까지 활용하기 편입니다. 지난 2달간 오토데스크 퓨전 웨비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퓨전의 디자인 패키지에 있는 다양한 디자인 기능과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에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과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웨비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오토데스크 캠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편과 2편에 대한 내용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퓨전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CAD/CAM, CAE 제품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오토데스크는 스탠드얼론 제품으로 좀 고급 기능의 제품들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퓨전 위드라고 하고 퓨전 패밀리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퓨전 위드 제품에는 캠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워밀, 파워 시리즈죠. 파워밀, 파워 쉐입, 파워 인스펙트 제품이 있고, 시뮬레이션에는 구조 해석의 나스트란, 그리고 연료동 해석의 CFD, 그리고 성형 해석의 특히 플라스틱 인젝션 몰딩, 몰드 플로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에 적층 제조를 위한 네펩이라는 제품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원천 기술들이 퓨전 안에 계속 개발이 되어 있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퓨전을 활용하시다가 더 고급 기능을 원하시면 이런 퓨전 패밀리 제품들을 추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MES 공정관리 제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퓨전 오퍼레이션스라고 지난 4월에 한국에 론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조하는 데 있어서 원자재 관리부터 제조 공정의 모든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MES 제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결국엔 데이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도면관리, 문서관리에 PDM, PLM 제품도 있습니다. 퓨전 매니지라는 익스텐션 제품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모든 제품군을 퓨전 패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퓨전에 들어있는 캠 기능과 그리고 퓨전 위드의 퓨전 패밀리의 파워밀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토데스크의 캠 전문가이신 이경화 기술 대표님과 그리고 퓨전 캠 담당하고 계시는 성진호 기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퓨전 기술 대표를 맡고 있는 성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데스크에서 매니팩처링 부분에서의 캠 솔루션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토데스크 캠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서 다양한 제조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제조 방식에 따른 퓨전 캠의 소개라는 주제로 성진호 기술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는 디자인과 디자인 익스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1탄에서 제가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조에서 제조 익스텐션과 제조 익스텐션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오토데스크 퓨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퓨전은 클라우드 기반의 원 솔루션입니다. 컨셉 디자인에서부터 3D 설계, 도면, 렌더링, 시뮬레이션, 일반 디자인, PCB 설계, 캠과 그리고 3D 프린팅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여 협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입니다. 전체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위한 솔루션으로 오피스에서부터 현장까지 전체 제품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 거쳐 데이터와 인력을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얽혀있는
스테이크홀더들이 설계자에서부터 기계 제작자, 제조 엔지니어, 기계 조작원 이 모든 분들이 하나의 솔루션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 활용이 애니캐드라고 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읽어드리고 이 데이터를 변환이 없이 공유를 하거나 쉐어를 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모든 기계에서 클라우드로 연결되고 장치 독립성과 클라우드 협업을 통해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상을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데스크탑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과 태블릿에서 작업하시는 분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인데요. 왼쪽에 있는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어떤 3D 형상을 보고 코멘트를 달고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작업하는 데스크탑에서도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표현이 되고 거기에 맞게 코멘트를 넣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돼서 현재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가 필요한지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요청하고 그걸 반영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퓨전 팀이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퓨전은 캠만으로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부분은 G2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거기에서는 만족도를 조사하였습니다. 탑 17을 탑 17개에 대한 캠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세 번째에 선정이 돼서 만족도를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쿡복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캠 서베이를 해 놓은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퓨전 캠만으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조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퓨전이 갖고 있는 핸들링 할 수 있는 기계는 타입은 총 4가지로 크게 구분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3D 프린터고요. 두 번째는 절단기 및 라우터, 세 번째는 CNC 밀링, 네 번째는 CNC 턴밀입니다. 다루게 될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3D 프린터와 2D 커팅, 이축 선반, 그리고 3D 밀링, 다축 밀링 이렇게 이제 3축 밀링과 다축 밀링까지 해서 어떤 장비가 적용이 되는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핵심 중에서도 퓨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퓨전은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알고 계실 텐데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이도 어떤 부분이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익스텐션이 어떤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지를 오늘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익스텐션이 없이 기본으로 어떤 장비를 사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고 그 장비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도 간단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에서 FFF 방식, 이 FFF 방식은 이런 기계를 사용을 하고 플라스틱을 적층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퓨전에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에서 기계를 선택합니다. 기계를 선택하고 어떤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지 기계를 선택하고 수량이나 위치를 배열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서포트를 생성을 해서 3D 프린터로 저 제품을 생성을 할 때 서포트를 생성을 하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 솔리드 볼륨 서포트랑 막대 서포트라고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단지 FFF 방식에 대한 소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소재에서는 또 다른 서포트가 다양하게 또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볼륨을 서포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 조건을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고 적증력 NC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이 NC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해서 기계로 전송해서 작동을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SLA 방식인데요. 이런 장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기계 라이브러리에서 선택을 하고 원하는 형상으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각도를 잡고 거기에 맞는 서포트를 생성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SLA 방식에서는 서포트를 만드는 방식이 좀 더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고요. NC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빌드를 파일을 직접 작성을 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D 프린터에는 기본에서는 FFmpeg 방식과 SLA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하고 있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익스텐션을 사용하게 되면 MPBF라고 하는 소재와 DED 융착 방식 소재를 사용해서 3D 프린터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캠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계속 설명을 앞으로 드릴 내용들 중에 캠에서 모델링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 2D 그리고 2.5D, 3D 이 모델링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먼저 정의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D 캠은 도면의 커브 기반의 툴패스고요. 2.5D 캠은 모델링은 있지만 3D 모델링은 있지만 커브 기반의 툴패스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D 모델링인데요. 이 3D 캠은 모델링 투영 기반의 툴패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각각의 다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장비에 2D, 2.5D, 3D가 사용되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장비에 적용이 될지 먼저 첫 번째로는 CNC 커팅 장비입니다. 이축 가공을 사용하고요. 2D 도면과 2.5D 도면 모델, 3D 모델을 전부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현재 보시는 게 3D 모델인데요. 이 3D 모델을 제조용 모델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제조용 모델을 생성할 때는 2D로 가공을 할 거기 때문에 2D로 배열을 하는 이 배열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프레임을 설정합니다. 프레임을 설정하고 3D 모델링을 2D로 배열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툴패스를 생성하고 툴패스를 시뮬레이션하고 그리고 NC 데이터를 생성해서 작업 시트까지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 시트까지 생성을 하고 완료를 하게 되면 기계 가공을 바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기계 가공을 하기 위한 NC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방식을 저희는 캠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퓨전에서는 이런 모델링 데이터를 다 한 다음에 이 모델링 데이터를 제조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 2D 가공, XY축을 사용해서 이 2D 도면과 2.5D 모델 그리고 3D 모델을 사용해서 NC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확장 가공, 익스텐션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봤던 모델링 하나를 배열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멀티시트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재를 절감하고 소재에 대해서 매우 효율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기능을 네스팅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NC 선반이고요. 2.5D와 3D 모델이 필요합니다. CNC 선반은 CNC 터닝 가공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모델링이 즉 소재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소재가 회전을 하고 2.5 모델링이 연동이 되겠고요. 이 가공을 하는 장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익스텐션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즉 퓨전의 기본의 베이스만으로도 퓨전이 갖고 있는 모든 퍼포먼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기계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는 익스텐션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익스텐션이 전혀 필요 없이 퓨전이 갖고 있는 모든 베네핏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좀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프로세스를 보시게 되면 터닝 페이스에서부터 터닝 황사, 정사, 그리고 홈 가공, 나사선 가공, 컷오프 가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NC 밀링입니다. 밀링의 프로세스는 아시다시피 모델링을 하고 설정을 적용해서 툴패스를 생성하고 툴패스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시뮬레이션 이후에 NC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걸 기계로 넘겨서 가공을 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2D 도면을 가지고 3축 가공을 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축 가공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2D 모델을 DXF 파일로 불러들이고 소재에서 좌표를 설정합니다. 소재의 크기도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할 공구를 선택하고 가공 깊이를 결정하여 툴패스를 생성합니다. 툴패스를 생성하면 녹색 3D 소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전체 공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공구의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얘기는 드릴이나 엔드밀에 대해서 가공 조건들을 입력을 해줄 수 있게 되고 소재별 가공 조건을 각각 분리해서 입력을 해주게 되면 기계에서 움직이는 피드나 스핀들을 내가 원하는 소재에 따라 변경을 하게 되고 그 소재에 맞는 조건을 라이브러리화 할 수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툴패스의 표현식이나 기본 설정을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떤 툴패스를 선택했을 때 그 툴패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설정했던 그 값을 기본 값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2D 도면과 2.5D 모델링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2D 도면 같은 경우는 저렇게 드릴 공정을 선택할 때 각각 원하는 영역을 한 군데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 얘기는 즉슨 2.5D 모델링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좀 더 편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 퓨전은 그 강점이 훨씬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2D 자체로 툴패스를 생성하시는 게 아니라 2.5D 모델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2.5D 모델로는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D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이 모델 자체는 3D 모델이기 때문에 3D 황삭 툴패스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일이 제가 가공 깊이를 설정해서 일일이 황삭 데이터를 생성할 필요는 없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가공 깊이를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클릭해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아닌 2D 모델링에 대해서는 자신이 도면의 깊이를 보고 그 모델대로 깊이를 결정하지 않으면 불량이 날 확률이 높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3D 모델링을 하게 되면 황삭 가공도 사용할 수 있고 가공 깊이를 직관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3D 모델을 하게 되면 결정적인 장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2D 챔퍼라고 하는 부분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2D 챔퍼라고 하는 부분을 저렇게 모델링을 클릭해서 결정을 해주게 되면 툴패스를 그 모델에 맞게끔 툴패스를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드릴링 같은 경우에도 아까 같은 지름을 동시에 설정을 하는 기능을 써서 한 번에 같은 공구의 지름을 설정해서 툴패스를 생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확장 기능으로는 자동으로 홀 인식을 해서 다양하게 여러 개의 홀이 있는 부분을 한 번에 인식해서 툴패스를 생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3D 모델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에 표에 보시면 메뉴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3D 가공 전략 툴패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3D 캠의 핵심적인 그 특징은 3D 모델링의 간섭 체크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자동 툴패스를 생성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간섭 체크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툴패스를 생성을 할 때 이 모델링의 형상을 인식해서 공구 길이가 얼만큼 깊어야 이게 사고가 안 나고 가공이 될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게 얼만큼의 길이가 필요하다라고 공구의 길이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템플릿 사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자체도
템플릿이라고 하는 걸 불러와서 연산만 하게 되면 그 모델에 맞춰서 자기가 생성을 미리 해놨던 전략에 맞춰서 툴패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반자동이기도 하지만 이 기능을 사용해서 AI를 사용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확장 기능으로는 스티븐 셜로우, 코너 전삭, 디버링, 툴패스 편집 요 네 가지의 메인 확장 기능이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NC 밀링의 회전축 가공입니다. 회전축은 XYZ 플러스 A나 C, A, B 아니면 B, C 두 개 중에 하나에 대해서 회전축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2D나 2.5D, 3D 모델을 통해서 툴패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퓨전에서는 간편하게 공구축 정렬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회전축을 사용하게 되면 익스텐션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3+2축에 대한 툴패스는 기본에서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클램핑 셋업을 한 번만 해도 작업을 할 수 있고 짧은 공구가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확장 기능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전축을 동시에 제어하거나 다중으로 드릴 가공을 할 때는 익스텐션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NC 턴밀 복합기입니다. CNC 턴밀 복합기는 놀랍게도 익스텐션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익스텐션을 사용하지 않고 2D 모델과 3D 모델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퓨전에서 메인 스핀들의 터닝 작업과 밀링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컷오프를 하고 서브 스핀들에서도 이동을 해 나가서 터닝 작업과 밀링 셋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계에 회전축이 컨트롤이 필요할 때만 익스텐션이 필요하고 그 이외에는 모든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기계가 정해져 있고 그 기계에 맞는 캠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장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포스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가 아닌 다른 기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오토데스크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퓨전 베이스는 지금 보시는 3D 프린터, FF 방식, SLA 방식, 그리고 2축 커팅 장비, 2축 선반 장비, 3축 밀링 장비, 다축 밀링 장비, 그리고 턴밀 장비 이렇게 베이스에서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마킹해 놓은 3D 프린터의 방식과 2축 커팅에서 네스팅 방식, 그리고 3축 밀링에서는 고급 툴패스 편집 방식, 그리고 마지막 다축 밀링에서는 동시축 제어에만 익스텐션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조 익스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1탄에서 디자인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조 익스텐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이번에는 적용 분야, 기능, 품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별점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첫 번째로 보면 이제 3D 프린터에서는 적용 분야를 확장하는 별표를 가지고 있고 기능이나 품질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스팅에 대해서는 기능을 확장하는 익스텐션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머신닝 익스텐션에 대해서는 적용 분야도 오축 가공에 대한 확장이 있고 기능도 툴패스 편집에 대한 기능이 확장이 되고 품질 면에서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중점을 들여서 설명할 내용은 이 품질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가지의 그 구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2.5D 자동 홀인식 프로그램, 툴패스 품질, 그리고 다축 동식 컨트롤, 3D 프로브, 네스팅, 3D 프린터 이렇게 6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 홀인식입니다.
기능에 관련돼서 확장이고요. 많은 수의 홀을 가공할 때 한 번에 가공을 할 수 있는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다축으로 홀을 인식하는 옵션을 통해서 다축으로 surface를 생성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모델링에서 인식된 홀을 하나하나 선택을 해보면 오른쪽에 형상을 표시를 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 형상을 표시된 걸 보고 템플릿을 선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제가 커스텀 템플릿이 필요하게 된다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3D의 고급 툴패스가 되겠습니다. 익스텐션으로 분류되어 있는 툴패스는 스티브 앤 셜로우, 그리고 코너, 그리고 디버링, 요 세 개의 툴패스가 익스텐션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스티브 앤 셜로우가 커버하는 영역이 평행선, 스캘럽, 그리고 등고선 요 세 가지의 툴패스를 커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티브 앤 셜로우의 기능적인 확장 영역은 경계각도를 조절해서 툴패스를 두 개의 툴패스를 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완만한 구간과 경사 구간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기능이 확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베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경사 구간과 완만한 구간에는 두 개의 툴패스를 조합을 하게 되는데 한 번에 낼 수 있는 툴패스가 되겠습니다. 품질 면에서 좀 다른 측면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일반 스캘럽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스티브 앤 셜로우의 스캘럽이고 부드러운 간격을 옵셋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결 부위를 제거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지나가는 툴패스를 생성하는 부분이 스티브 앤 셜로우의 스캘럽 부분이 돼서 품질 면에서 좀 더 연조도나 자국에서 유리할 수 있는 툴패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평행선인데요. 스티브 앤 셜로우의 평행선은 고정된 프로젝트 방향 옵션을 통해서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크로스해서 툴패스를 생성할 수 있는, 형상에 따라 툴패스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등고선인데요. 기능의 확장으로 스티브 앤 셜로우의 등고선은 기계 언더컷을 낼 수 있는 툴패스를 생성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등고선에도 옵션들이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그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하시려면 익스텐션에 있는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너 잔삭 툴패스입니다. 코너 잔삭 툴패스는 품질 면에서 확장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고요. 경사 영역과 완만한 영역을 고품질의 툴패스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형상을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스티브 앤 셜로우랑 등고선 잔삭이랑 스캘럽 잔삭으로 조합한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코너 잔삭으로 한 번에 툴패스를 생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 보시면 좀 더 깔끔한 툴패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차이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완만한 구배가 있는 형상에서 좀 더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금형시장이나 많은 부분에서 구배각을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등고선 툴패스로 경사 영역을 가공을 하게 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번에 툴패스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도 좀 끊어지게 툴패스가 나서 가공 시간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두 개 다 완성된 제품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효율이 더 있는 부분인지 본인이 가공하는 제품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버링입니다. 이 디버링은 2D 챔퍼링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2D 챔퍼링은 못따기 공구와 스팟들이 공구만 사용을 가능하지만 3D 디버링에서는 볼앤드밀과 평앤드밀 그리고 롤리팝, 테이퍼 공구도 사용해서 그 디버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모델링 형상을 인식해서 툴패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필요 영역이 누락이 없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 핵심적인 부분은 툴패스와 편집입니다. 툴패스의 편집은 기능의 확장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폴리곤 방식으로 툴패스를 트리밍을 하고 그리고 툴패스를 미러링해서 복제를 하거나
툴패스를 분리 후에 순서를 배열하는 방식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평면 또는 바운더리로 툴패스를 트리밍을 할 수 있고 연결된 툴패스 전체를 삭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툴패스를 편집한 다음에 공구를 변경을 툴패스의 재연산 없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편집 방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삭제한 툴패스를 재연산하는 것처럼 재연산한 뒤에도 트리에 히스토리가 남기 때문에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시 4축, 5축입니다. 적용 분야를 확장하는 별표를 줬고요. 간섭 체크를 고려해서 공구의 움직임을 적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면조도를 위해서 리드 앤 린 각도를 줄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되어 있고요. 고품질로 수압 가공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충돌을 감지해서 3축으로 이렇게 가공하다가 공구축을 자동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매우 쉽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브입니다. 3D 측정을 할 수 있는 프로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로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3D 측정 프로브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 분야를 확장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툴패스를 생성하고 그 툴패스에서 찍은 부분에서 이제 결과값을 이제 텍스트 파일로 나오는데 텍스트 파일을 기계에서 결과값을 텍스트 파일로 받고 그걸 가지고 측정값과 모델링과의 공차를 연산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불러왔을 때 모델링과 실제 텍스트에서 기계에서 연산한 값을 비교해보고 저렇게 색깔로 표시돼서 공차 내의 값이다 라고 하는 게 표현이 되고 그걸 레포트화해서 원청에게 제출을 할 수 있는 레포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스팅입니다. 앞서 보였던 배열 기능의 확장 기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방식을 살펴보면 제가 이 모델링에서 어떤 부분을 네스팅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소재를 선택을 하고 수량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에 대해서 하나만 그냥 데이터를 내는 게 아니라 10개를 만들 거다. 그럼 10개에 대한 수량을 내고 10개를 대해서 배열을 하게 되면 소재를 선택을 하고 소재 사이즈가 소재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플랫폼 창에서 제가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선택한 소재에 맞게끔 가장 많이 가공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배열해 주는 걸 네스팅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얼만큼의 소재가 남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 소재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그 네스팅을 설정을 했을 때 지금 시트별 그리고 제품별로 구분이 돼서 모델이 펼쳐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 맞게끔 툴패스를 생성을 할 때도 저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가구를 가공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면 이 가구에는 그냥 그 2D만 가공하시는 게 아니라 2.5D 가공을 하실 수도 있고 3D 가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스팅 가공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라우터를 사용하실 때 그냥 그 외곽만 따는 게 아니라 형상에도 가공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렇게 이제 형상을 선택을 해서 동시에 형상을 선택하는 기능을 통해서 선택을 하고 바운더리를 잡아내서 공구를 선택하고 툴패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단지 외곽을 가공하는 2D 가공뿐만 아니라 라우터에서는 2.5D 툴패스를 생성을 해서 3D 가공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3D 프린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FF 방식과 SLA 이외의 메탈을 사용한 방식에 대해서는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두 가지 방식인데요. MPBF 방식과 DED 방식인데 MPBF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모델
직접 그 적층을 해서 만들고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이나 서포팅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한 CAE 시뮬레이션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DED 방식인데요. 용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접 툴패스를 생성할 때 저렇게 모델링을 분리하고 다축으로 적층 툴패스를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그 소재를 인식해서 퓨전에서는 하나하나 생성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 익스텐션 모듈이 퓨전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오른쪽 위에 창이 있습니다. 그 창에서 익스텐션을 사용을 원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14일 동안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디멘전과 축에 대한 개념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토데스크 캠 고객 중에는 그 금형 업체 고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퓨전 캠은 그 부품 가공 시장에도 상당히 유용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요즘 트렌드가 자동화, AI 이런 기술들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오토데스크 퓨전에도 그런 자동화와 AI 기능들이 계속 개발 중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그 로드맵 상에는 첫 번째로는 모델링을 가지고 형상 분석을 해서 이 형상에 대한 간격이나 간섭 체크를 해서 공구들을 결정을 해서 그 공구에 맞게끔 툴패스와 공구에 대한 추천 이렇게 해서 개발이 이미 됐고 앞으로도 좀 더 될 예정이라고 로드맵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고객분들도 오토데스크에 이런 다양한 캠 솔루션이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오토데스크는 10년 전부터 메이크 측면의 기술 개발을 시작해서 이제는 최고의 캠 전문 회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토데스크 패밀리의 다른 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데스크의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캠 솔루션에 대해서 이경화 기술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오토데스크 고급 제조 캠 솔루션 활용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그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어떤 제조 솔루션에 관련된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오토데스크 제품군들과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을 활용할 수 있는 제조 기술에는 이제 절삭, 또 절층, 하이브리드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절삭 제조에 대해서는 어떤 캠의 공구 경로를 사용을 해서 재료를 이제 깎아내는 그런 이제 절삭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 절삭하는 그런 가공 기계 유형에는 이제 밀링 머신이라든지 이제 선반, 그리고 밀링 머신에서 어떤 선반 가공을 하는 그런 이제 밀턴, 그리고 이제 선반 머신에서 밀링 가공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턴밀, 그리고 이제 산업용 로봇 등이 우리가 절삭 제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적층 제조인데요. 적층 제조 같은 경우는 소재를 이제 쌓아서 만드는 방법이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3D 프린터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적층 제조에서는 어떤 분말 소재를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금속 소재를 이용을 해서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제조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드린 절삭 제조와 또 적층 제조 기술이 병합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NC 머신 중에서도 밀링과 선반 머신의 하이브리드 머신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을 이용을 해서 하이브리드 제조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또 뭔가를 만드는 곳이라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제조 공정들을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오토모티브 산업,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가전, 그리고 이제 해양 조선, 그리고 이제 기차 부분이죠, 레일, 그리고 이제 F1처럼 우리가 이제 그 오토모티브 이런 스포츠 이런 부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제조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금형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사출이나 이제 프레스 금형에서도 이런 제조 솔루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우주 항공 분야, 또 우리가 건설 건축 분야에서도 이런 다양한 제조 솔루션들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캠을 활용할 수 있는 제조 기술 중에 이 절삭 제조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들은 절삭 가공 기술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CNC 선반, 또 CNC 밀링, 그리고 선반 가공과 밀링 가공을 할 수 있는 복합기죠. 그래서 턴밀, 그리고 산업용 로봇,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 모형을 그대로 가공할 수 있는 클레이 밀링까지 다용도로 우리가 이 절삭 제조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시는 그림들은 이제 절삭 제조를 위한 오토데스크 대표 제품군들입니다. 그래서 파워밀과 피처캠, 그리고 퓨전, 그리고 HSM 캠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이제 파워밀 가공 시뮬레이션이 되겠고요. 그 옆에 오른쪽으로 보이는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캠의 가공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퓨전을 이용한 그런 가공 시뮬레이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인벤터 내에서 구동되는 그런 캠 시뮬레이션을 보고 계십니다. 절삭 제조를 위해 제공되는 오토데스크 대표 제품들은 파워밀과 피처캠, 그리고 퓨전, 그리고 HSM 등이 있습니다. 화면 위쪽에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파워밀 가공 시뮬레이션이고요. 오른쪽으로 보이는 영상은 피처캠의 가공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두 제품 간의 특징이나 차이점은 파워밀은 사실 크고 좀 복잡한 그런 어떤 금형의 정밀 가공을 위한 그런 캠이라고 한다면 이제 옆쪽에 보이는 피처캠 같은 경우는 선반이나 밀링 부품을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데 특화된 그런 프로세스를 제공을 합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퓨전 같은 경우는 사실 CAD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서 제품의 디자인에서부터 설계, 가공까지 단일 프로세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이 되겠습니다. 물론 캠 기능들도 2.5축에서부터 3축, 또 4축, 5축 가공 기술을 모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은 인벤터 내에서 구동되는 HSM 캠으로 2.5D와 3D 3축의 파트를 쉽고 빠르게 가공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워밀의 어떤 그 기능들을 좀 더 상세한 기능들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먼저 파워밀은 이 40년 이상 축적된 그런 제조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밀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 중에는 이제 하이스피드 기능이 있는데 이제 고속 가공을 할 수 있는 또 보텍스 황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삭, 다양한 정삭 그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아주 쉽고 빠르게 툴패스를 편집할 수 있는 에디팅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워밀이 3축에서부터 다축 가공을 사용을 하는데 이용을 하지만 기본적인 피처 기반의 그런 2D 밀링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2축 다축 가공과 그 다음에 연속 5축 가공 전략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수학 가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구축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기계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기계와 동일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턴밀 가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산업용 로봇을 이용한 그런 가공 전략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밀에서 또 가장 특화된 기능 중에 하나는 단순한 그런 반복 작업들이 많은 그런 캠 작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매크로라든지 또 API를 이용한 어떤 자동화라든지 그런 오픈소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파워밀 사용자분들은 파워밀의 기본 기능도 사용을 하지만 이렇게 API를 이용을 한 자동화 캠을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고객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워밀에 좀 특화된 그런 기능 중에 이제 우리가 금형, 몰드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금형 가공을 할 때는 이제 뭐 삼축, 수직, CNC 밀링 머신을 이용을 해서 가공을 하지만 사실 이제 최근에 많은 금형들이 또 많은 부품들이 많이 복잡해지고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요구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금형 제조업체에서는 이런 오축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축 기계를 사용을 해서 가공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소재를 기계에 올려서 셋업하는 그런 횟수가 감소한다는 거고요. 또 이런 셋업 횟수가 감소한다는 거는 당연히 시간도 단축이 되고 정확한 정밀도 있는 그런 가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축 가공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미리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중점을 두게 되겠는데요. 파워밀은 이런 이제 검증 기능들까지 같이 사전 검증 기능까지 같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가공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공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는 영상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워터 펌프의 커버 금형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좀 대형 공작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할 때 기본적으로 수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언더컷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구를 회전해서 우리가 이제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공구 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를 셋업하는 그런 부분에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수정하고 편집을 해서 가공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이는 이 영상은 이 복잡한 표면 정삭 작업을 위한 이런 새로운 그런 연마 자동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많은 부품이나 금형 업체에서는 이 부품의 표면 처리를 사람의 이 손기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CNC 머신과 로봇, 그리고 이제 파워밀의 로봇 기능과 VR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연마 가공을 자동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반복적이고 어떤 노동 집약적인 이런 단순 작업을 이제 파워밀과 로봇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시는 부분은 이제 클레이 가공을 하는 기술입니다. 자동차를 생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모델을 클레이 형상 자동차 실 크기대로 이제 클레이 모델을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클레이 가공을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축 가공기로 자동차의 어떤 실제 크기가 굉장히 이제 크다 보니까 하나의 장비로 가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비를 좌우에 놓고 이 클레이 모델 전체를 가공하게 되는데요.
클레이 가공은 기본적인 3축으로는 가공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2축 가공이나 연속 5축 가공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전 검증, 시뮬레이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워밀에서는 지금 현재 이 클레이 밀링 장비와 동일한 사이즈로 가공기를 세팅을 해 놓고 그런 다음에 사전 검증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나 오류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구축 편집이라든지 기계축 제어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또 안전한 그런 가공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토데스크 절삭 절삭 제조 캠 중에서 피처캠 부분입니다. 피처캠은 작업의 흐름을 이제 자동화하는 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피처캠은 이제 어떤 도면이나 어떤 제품에서부터 NC 코드 프로그래밍까지 시간을 좀 단축하고 일관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로덕이 되겠습니다. 물론 피처캠은 2.5축에서부터 3축 그리고 CNC 밀링 및 또 4축, 3+2축, 5축 등 이 CNC 선반 가공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축과 4축에 우리가 그 와이어 EDM 가공뿐만 아니라 이제 툼스톤 셋업이라든지 그리고 2.5축에서는 이 턴밀의 OMV 측정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 타입의 턴밀 가공 전략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영상은 피처캠을 이용한 그런 이제 가공, 시뮬레이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피처캠은 어떤 지식 기반의 피처 인식 기술을 가진 프로그램이고 또 AFR이나 IFR 같은 어떤 불러온 모델이나 도면을 자동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처캠은 이제 광범위한 이런 밀링과 터닝, 그 다음에 스위스형 선반, 또 와이어 EDM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스위스형 선반 프로그래밍을 위한 파트 메이커 프로그램이 피처캠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적층 제조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층 제조 기술은 이제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오늘 오토데스크 캠을 활용할 수 있는 DED 적층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DED 적층 방법은 이제 다이렉트 에너지 증착 방법으로 레이저나 전자빔과 같은 어떤 여론을 이용을 해서 금속 분말이나 와이어를 녹여서 적층 제조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적층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오토데스크 대표 제품군들입니다. 그래서 퓨전과 네팩 그리고 이제 파워밀이 있는데요. 위에 보이는 퓨전과 네팩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를 이용하는 적층 가공 방법이고요. 아래 보이는 파워밀은 산업용 로봇을 활용한 적층 가공 방법이 되겠습니다. 파워밀에서 제공하는 적층 가공 전략은요, 우리가 이제 적층 가공이나 3D 프린팅 전문 소프트웨어인 그 네팩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 2.5D 돌출 적층이라든지 이제 실린더와 같은 회전 적층, 또 표면 코팅 적층, 또 블레이드와 블리스크 등 이런 단면의 적층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 어떤 큐브 형태 이런 다축 스왑 적층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비적용 수리나 적응형 수리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업용 로봇을 이용한 이제 적층을 파워밀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응용 분야는 우리가 어떤 무대 세트라든지 또 소품, 그리고 건축, 조각, 금형, 모든 부품의 어떤 트리밍을 필요한 곳에는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밀 로봇은 최대
18개 축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고요. 또한 충돌이나 축 제한, 그리고 이제 싱귤레러티, 어떤 특이점에 대한 운동학적 시뮬레이션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파워밀 로봇에 포함된 기능은 이제 적층뿐만 아니라 트리밍, 드릴링, 또 측정이나 검사, 폴리싱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제 영상은 파워밀을 활용한 적층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파워밀 적층은 보통은 이제 DED 적층 제조나 하이브리드 제조를 위해 이제 공구 경로를 생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적층 가공에서는 이제 로봇 또 기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이제 실제 공구 경로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증착되는 과정을 뷰미를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뮬레이션 중에 공구나 기계와의 충돌, 또 로봇의 싱귤레러티 등을 이제 에러가 생긴다면 축 제한을 하고 또 검증,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제조 기술 부분입니다. 자, 하이브리드 제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절삭 제조 부분과 그 다음에 적층 제조 부분이 병합된 가공 방식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금속 분말을 녹이고 또 소결해서 고속 밀링으로 표면을 마감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화면에 보이는 굉장히 대형 프로펠러가 있는데요. 이런 대형 프로펠러 같은 경우에 뭔가 이제 깨지거나 어떤 데미지가 손상이 입었을 때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 프로펠러를 생산하려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하이브리드 제조 방법을 이용을 해서 문제가 있는 그 날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적층 가공을 이용을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절삭 가공을 이용을 해서 가공을 해낸다면 훨씬 짧은 시간에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가공 기술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CNC 머신은 기존의 다축 CNC 기계에 자동 교체형 증착 헤드를 달아서 사실 적층하는 것과 절삭하는 헤드를 자동으로 교체하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물론 이제 세 번째 그림과 같이 CNC 장비에 산업용 로봇을 결합하는 그런 타입도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오토데스크 대표 제품들입니다. 퓨전과 파워밀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제조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퓨전이나 이제 파워쉐입 같은 그런 CAD 제품을 가지고 제품 설계나 파트 모델링이나 이제 프리폼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파워밀에서 우리가 가공을 하기 위한 그런 셋업 작업을 하게 되겠죠. 뭐 소재, 공구, 그런 다음에 이제 픽스처,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정부 이런 부분들을 셋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증착을 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이제 빌드 전략들을 수립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궤적으로 생성을 할지 만들어 줄 거고요. 이런 일련의 시퀀스 작업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데이터에 문제가 없고 장비와 간섭이 없는지 미리 검증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제 가공을 하는 그런 순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설명드린 캠 제품에 대해 이제 간단한 요약과 몇 가지 지침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뭐 앞에서 이제 우리가 퓨전에 대한 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오토데스크가 가지고 있는 퓨전 패밀리들 이런 캠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겹쳐 보이는데 왜 다른 것을 이제 사용해야 하나요?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오토데스크는 이 모든 상황에 적합한 하나의 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캠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들은 조금씩은 중복되는 것 같지만 각각의 제품마다 이 특정 기능과 특화된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캠을 선택을 하실 때는 주로 어떤 제품을 가공하는지 또 보유하고 있는 공작기와 공작기의 스펙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장 알맞은 캠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이제 오토데스크 캠 제품군들에 대한 프로덕트의 종류와 능력치 그리고 이제 강점들에 대해서 제가 좀 표로 하나로 만들었는데요. 파워밀 같은 경우는 사실 복잡한 다축 가공이라든지 대형 공작물에 정밀한 가공을 위해서 또 높은 정밀도와 높은 퀄리티를 위한 그런 가공에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 피처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동화된 지식 기반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품을 양산하는데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퓨전캠 같은 경우는 사실 CAD/CAM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프로덕트이죠. 그래서 제품의 디자인에서부터 설계, 또 캠 가공, 그리고 생산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프로세스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일 것입니다. 또 마지막 이 파트메이커 같은 경우는 스위스 선반영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캠 프로그램으로 사실은 이제 퓨처캠 안에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캠의 그 종류별로 좀 정리된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토데스크 캠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토데스크 캠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네요. 제가 관심 있었던 내용은 그 오토데스크 테크놀로지 센터의 심플렉시티 프로젝트였는데요. 오토데스크 테크놀로지 센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오토데스크 테크놀로지 센터는 이제 세계 각국에 한 5개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문해 본 곳은 영국의 버밍엄에 있는 테크센터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테크센터를 방문을 했고요. 사실 좀 특화되어 있는 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사실 이제 퓨전에 관련된 그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든지 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가공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밍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파워밀이라든지 피처캠을 이용한 그런 가공 제품들, 테스트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네요. 네. 예.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오토데스크 퓨전의 캠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기술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 2, 3편에 참석해 주신 모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토데스크 퓨전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주신 SCK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